안녕하세요. 윤부동산입니다. 자, 오늘은 일요일 9월 12일이죠. 자,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볼 뉴스는 기자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속이나를 한번 보겠습니다. 머니에스 기자인데요. 자, 서울 아파트 주담대 한도로만 받아도 금리 1% 오를 때 연 원리금 2977만 원. 굉장히 자극적이죠. 자, 한국은행이 8월 26일 0.5%이던 기준금리를 0.25% 상승해서 0.75%포인트가 됐는데 과잉유동성 회수에 신호탄을 쐈다. 뭐 그런 얘기고, 한은이 꺼내든 통화 긴축 카드로 인한 여파를 짚어본다 했죠. 자, 뭐 그림도 예쁘게 그려놨습니다. A씨 0.25%포인트 상승 시 연 102만원 추가가 된다. 주담대 2.7% 30년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, 신용대출 3.0% 만기 일시 상환 시 주담대 4억 8천만원, 신용대출 1억원 포함했을 때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죠. 총 5억 8천만원의 대출을 했을 때의 경우입니다. 자, KB부동산 조사에 따르면 올 1월 9억 6,259만원이던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7월 10억 2,500만원으로 반년새 6,241만원 6.5%포인트 뛰었다. 자, 6개월 동안 대졸 직장인 평균 연봉 5,008만원 보다 24.6% 이상 더 오른 셈이다. 자, 이렇게 됐을 때 사실상 양적 완화의 종료를 알린 신호탄으로 시중의 과잉 유동성을 손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되는 기준금리 인상, 이제 첫 발을 뗐다라는 이주열 한은 총재의 발언을 감안할 때 시점이 문제일 뿐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.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피해를 볼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1%포인트 오르면 매년 2,760만원씩 상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. 이 내용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. 자,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을 기준으로 현행 주택담보대출 LTV 40%를 적용하면 연간 부담하는 원금과 이자 비용은 현행 각각 1,708만원과 1,275만원, 하나은행 평균 주택담보대출 금리 3.11 20년 만기 기준 적용해서 금리 1%포인트 인상 시 1,708만원, 1,685만원으로 증가한다. 원금, 원리금 균등 상환일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. 원금은 똑같이 갚고 이자가 올라간다는 얘기죠. 자, 요 차액이 연간 410만원이 납니다. 자,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이자를 포함해 매월 230만원씩 연간 2,76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. 근데 이 금액을 일단 먼저 한번 더 해보시면요. 1,708만원과 1,275만원을 더하게 되면 2,983만원입니다. 그리고 1%포인트 상승했을 때 금액 1,708만원과 1,685만원을 더하게 되면 3,393만원이거든요. 격차가 410만원이 납니다. 여기서 연간 2,760만원을 부담해야 된다. 이건 어디서 나온 금액일까요? 모르겠습니다. 아무리 계산을 해도 이 금액은 나오진 않는데요. 자, 여기서 요 가정에서 잘못된 점 첫째. 자, 중위 가격 10억 2,500만원을 기준으로 현재 LTV 40%를 적용할 수가 없죠. 9억 넘게 되면 LTV는 20%밖에 적용이 안 됩니다. 그래서 이 전제 조건이 먼저 틀렸고요. 자, 두 번째, 1,708만원과 1,275만원을 더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,983만원입니다. 그 다음 인상됐을 때를 더하게 되면 3,393만원입니다. 이 연간 2,76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라는 이 말 자체의 근거가 이 두 개를 가지고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금액이고요. 물론 이는 현금으로 6억 이상 조달할 수 있어야 가능한 얘기다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억짜리 아파트는
주택담보대출이 2억밖에 나오지 않습니다. 20%, LTV가 20%니까요. 물론 신용대출까지 하게 되면 신용대출에 대한 이자는 이것보다 더 크니까 부담이 커진다는 얘기는 맞습니다. 자, 소득 3배 빚진 30대가 최대 피해 우려. 이 얘기는 맞죠?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9억 이하가 LTV 40%고요. 9억 이상은 LTV 20%입니다. 게다가 15억 이상 아파트는 LTV가 0입니다. 아예 안 나옵니다. 2주택자부터도 대출이 아예 안 나오죠. 결국 이 기사가 하고 싶은 얘기는 9억 이하의 연끌을 한 연끌을 해서 주택을 구매한 그 사람이 30대든 40대든 50대든 상관없이 실거주 대출을 받아서 입주한 9억 이하 아파트를 산 사람이 가장 피해를 본다라는 얘기만 맞는 얘기고요. 이 기사의 자극적인 제목인 연 원리금 2,977만 원이라고 하는 이 자극적인 기사의 근거가 이 가정에서 틀렸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. 이 기자는 왜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썼을까요? 글쎄요. 대출받아서 집 사는 게 위험하다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싶지 않을까요? 그래서 이 기사를 쓴 것 같긴 한데요. 예를 들고 있는 이 부분은 완전히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. 집값이 미친 듯이 상승을 한 게 2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. 물론 집값이 비정상적 폭등을 했다는 점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. 그러면 이 비정상적 폭등에 대해서 해결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수요를 쭉 억제이고 그러니까 수요자로 하여금 실수요자로 하여금 주택을 구매할 수 없게 억제는 이런 방법으로는 해결될 수가 없겠죠.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은데 아파트 공급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살고 싶어 하는 그 사람들을 살 수 없게만 만들어가는 정책을 펼친다면 희귀성의 원칙에 의해서 아파트의 가격은 점점 더 밀려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. 왜? 원하는 사람 숫자가 줄어드는 게 아니니까요. 여러분들이 기사를 보실 때 이런 예를 드는 거 이렇게 자극적으로 연 원리금 2,977만 원 이 금액만 보게 되면 엄청 커 보입니다. 그런데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대출 구조에서 가능한 금액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지, 지금 현재 주택으로 담보대출이 가능한 최대 금액이 4억까지입니다. 4억.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보시고 이런 기사에 낚여서 지금 집 사면 부담이 너무 크겠구나. 그건 각자 개인의 상황에 맞춰서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. 이런 기사에 휘둘려서 막연하게 집 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서 이 기사가 가지고 있는 허위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.